안녕하세요. 초등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한쌤입니다. 요맘때 자녀교육, 이번 영상은요 3월 첫째 주 영상입니다. 3월 첫째 주,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그럽니다. 엄마,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엄마, 계속 좀 어지러워. 급기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도 옵니다. 어머님, 아이가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 그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네요.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계속 노심초사 걱정을 하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새학년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과목들, 새로운 교실, 모든 것이 변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라는 거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또 예민한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새로운 친구들과 조금 인사도 나누고 또 선생님하고도 래포가 좀 형성이 되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이 무렵에는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철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아이들 수면 지도도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자고 또 충분한 영양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차츰 안정화된다면 이 하나의 성장통인 새학년 증후군도 무사히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학교라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림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절대로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라면 겁이 나는 건 당연해 라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마 요즘에 우리 아들, 딸이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 하면서 아이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새학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1학년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또 유치원에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선생님이 챙겨 주셨다면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문구점에 가서 또는 마트에 가서 새 학용품, 또 새 문제집, 새 노트 등 새학년 맞이 학용품 쇼핑을 좀 해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산 물건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새학년 시작, 바로 이런 물건들의 이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적고, 요즘에는 이런 거 잘 하진 않는데
교과서의 겉 비닐도 한번 씌워보고요. 한번 얘기도 좀 나눠보는 거죠. 오래 쓸 노트에는 또 겉 비닐 또 씌우고요. 네임펜이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물건 하나하나에 이름을 쓰거나 붙이는 거죠. 아이가 조금씩 학교 안에 생활에 적응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론 고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에 대해서는 꼭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통학길은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은 A라는 길로 갔다가 또 내일은 B라는 길로 갔다가 또 등교는 A 길로 하고 하교는 B 길로 하기보다는 등하교를 항상 일정하게 같은 길로 다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략적이지만 집 주소는 어딘지, 집 주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뭐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부모님의 성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길을 잃었을 때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은요, 긴급 전화번호 112와 119에 대한 번호도 사실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너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야. 혹시 핸드폰이 없는 아이라면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주변에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는데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거기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어. 경찰서에 들어가도 좋은데 어디 안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어른을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어. 또 요즘에는요, 경찰청에서 그 원터치 SO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2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처하는 것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아 예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학년 부모도요, 긴장이 되고 아이도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이들이 하루 잘 겪으면서 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긴밀하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너무 아이 혼자 끙끙대고 무조건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가 스트레스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야지,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한다면 오히려 조금은 품어주고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학교가 시작이 되었죠.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때가 바로 3월 첫 번째 주입니다. 아이가 1학년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6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이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고 부모가 도울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같이 좀 준비해 보시고, 그렇죠? 책가방에서 또 가정통신문들을 엄청 많이 받아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요맘때 자녀교육 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